안녕하세요. 정진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물리학 원 내용을 하나 강의하려고 합니다. 물리학 원에 보면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상자를 밀거나 도르래를 이용해서 물체를 이렇게 운동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EBS 수능 특강에서는 18쪽과 19쪽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 스타일 중에 반드시 문제가 나오는데요. 네 가지 스타일이 뭐냐 하면 수평면에, 자, 물리학 원은 마찰이 다 없는 겁니다. 수평면에 두 물체를 이렇게 붙여놓고 뭐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어서 미는 이런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이 뭐냐 하면, 두 번째 상황은 수평면에 물체를 실로 매달아 놓고 이렇게 앞에서 끌어당기는 이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 상황은 뭐냐 하면 이런 책상 모서리 같은 곳에 도르래를 이렇게 설치해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황이 뭐냐면 천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도르래를 매달아 놓고 도르래에 물체 두 개를 이렇게 매달아 놓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이 네 가지 스타일이 늘 문제에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스타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하나의 방법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림은 달라도 물어보는 것도 똑같고요. 그 물어보는 걸 해결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뉴턴 제2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림이 전혀 달라 보이지만 사실 동일한 문제다라는 걸 조금 이따 강의를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문제와 이 문제가 동일한 문제죠. 이거는 뒤에서 미는 거고 오른쪽에서 당기면 움직이지 않을 거잖아요. 뒤에 게. 그래서 둘 다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는 거고요. 이거는 실로 연결해 놨으니까 당겨도 뒤에 것도 같이 움직이겠죠.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냐? 그러면 질문거리는 뭐냐? 질문은 뭐냐?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가속도를 물어봅니다. 가속도. 각각의 물체들의 가속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나 물체가 두 개 매달려 있는데 이 두 물체의 가속도 크기가 다를까요? 얘는 가속도 크기가 1인데 얘는 가속도 크기가 2. 혹은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2인데 얘는 3. 그럴 수 없잖아요. 두 개가 다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좀 다르겠지만 가속도의 크기는 다 동일하다고요. 어쨌든 두 물체의 가속도를 묻고요. 두 번째 묻는 게 뭐냐 하면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묻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물어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물을 수도 있고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물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알짜 힘, 여기에 작용하는 알짜 힘, 뭐 어느 거든지 알짜 힘을 묻습니다. 세 번째 묻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묻는 게 실에 걸리는 힘.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하겠습니다. 이 물체가 움직이려면 이 실이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에 얼마만큼의 힘이 나타날 거냐? 이게 만약 용수철
저울이라고 하면 그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얼마나 나타날 거냐? 실에 걸리는 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실이 없으면 이거 안 가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이건 이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거는 올라가겠죠. 그죠? 가속도의 크기는 같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 가속도가 같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가속도와 요거 오른쪽으로 가는 가속도의 크기는 같을 거예요. 선생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A 혹은 A-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실이 없으면 이놈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놈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실이 없으면 이놈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고요. 이 실이 없으면 이놈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에 걸리는 힘, 이걸 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력. 이 장력이 얼마냐? 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를 묻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가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가속도. 선생님이 요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 가속도를 구할 수 없다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보이는데 가속도를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찍고 넘어가세요. 괜히 풀어봐야 답을 맞힐 가능성은 찍는 확률과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속도를 구해야 되고요. 가속도만 구하면 나머지 문제는 사실 아주 쉽게 뉴턴 제2법칙이나 작용 반작용을 살짝 생각해서 아주 쉽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가속도는 뉴턴 제2법칙 F는 ma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가속도만 구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 어떻게 구하나요? 알짜힘 F는 ma 하면 돼요. ma. 가속도를 구해서 질량하고 곱하면 돼요. 문제에서 질량은 다 줘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질량은 다 줍니다.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구해진 여기서 구한 가속도를 곱하면 돼요. 좀 이따 살펴보고요. 실에 걸리는 힘에 대해서 세 번째 묻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작용 반작용의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보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선생님이 동일한 문제라고 그랬는데 실제 동일한 건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수평면에 질량이 2kg인 물체와 3kg인 물체가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N의 힘으로 밀고 있다고 합시다. 사람이 밀고 있다고 해도 좋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나요? 가속도를 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2kg인 물체와 3kg인 물체가 10N의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가속 운동할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힘이 일정한 값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얘도 오른쪽으로 가속도, 얘도 오른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할 텐데 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야 된다. 크기 구하는 방법은 F는 ma를 이용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F는 ma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체가 따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항상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질량은 전체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전체 질량 5kg. 그 5kg 전체에 힘 10N을 주고 있으니까 10N은 5 곱하기 A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는 걸 너무나 쉽게 이렇게 해결해 낼 수 있지요. 첫 번째는 가속도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가속도는 이거 구하는 겁니다. 가속도. 첫 번째 가속도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알짜힘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알짜힘. 2kg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얼마냐? 3kg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얼마냐? 라고 문제에서 묻습니다. 2kg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알짜 힘 F는 ma라고 그랬으니까 2kg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2kg 곱하기 가속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인가요? 2kg의 질량이 얼마인가? 질량이 2kg이고요.
곱하기 2kg의 가속도가 얼마죠? 가속도 계산했잖아요. 2라는 거. 2m/s 제곱이라는 거 계산했어요. 그래서 4N. 킬로그램 미터/s 제곱은 뉴턴이에요. 4N이 되는 겁니다. 2kg에 작용하는 R자임은 4N이에요. 마찬가지로 3kg에 작용하는 R자임 얼마일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F는 MA 하면 됩니다. 그죠? 3kg에 작용하는 R자임이니까 3kg 곱하기 가속도 하면 되죠? 3kg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2m/s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 6N이에요. 그래서 3kg에 작용하는 R자임은 6N, 2kg에 작용하는 R자임은 4N입니다. 여기다 선생님이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2kg에 작용하는 R자임은 4N이고요. 3kg에 작용하는 R자임은 6N이에요. 이거 두 개 합하면 10 이거랑 같아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얘랑 합하면 10입니다. 10. 언제나 10N입니다. 내가 주는 10N이, 내가 미는 10N이 2kg과 3kg에 나누어져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2kg이 3kg을 미는 힘이 얼마냐 이거 물어요. 혹은 3kg이 2kg을 미는 힘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한번 볼래요? 2kg이 3kg을 밀겠죠. 사람이 밀면 3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3을 누가 오른쪽으로 밀겠냐고요? 2kg이 밀 거 아니에요. 2kg이 3kg을 오른쪽으로 밉니다. 그 값이 얼마인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작용 반작용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2kg이 3kg을 밀면 반작용은 뭐죠? 3kg이 2kg을 밀겠죠. 반대로 그 두 개의 크기는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죠?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단합니다. 자, 3kg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가속도 운동을 하잖아요. 가속도 얼마? 2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하잖아요. 2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하죠? 누가 밀었어요? 3kg을? 2kg이 밀었잖아요. 2kg이 3kg을 밀지 않는다면 3kg이 움직일 리가 없죠. 그런데 3kg이 움직이는데 얼마 힘이 필요하다고요? R자임이 6N이잖아요. 3kg이 가속도 2m/s 제곱으로 가기 위해서는 6N의 R자임이 필요한데 이 6N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2kg이 주는 거라고요. 2kg이 3을 밀어요. 6N으로. 그러면 3kg도 2kg을 얼마로 밀겠어요? 6으로 밀어요. 자, 여기다 그림을 여기다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2kg이 3kg을 이렇게 6N으로 밀어요. 그러면 3kg도 2kg을 이렇게 6N으로 밀어요. 6N으로. 그래서 그 크기는 6N입니다. 2kg 입장에서 한번 볼래요? 2kg에 누가 힘을 주지요? 2kg에 사람이 10N 주지요. 이쪽으로. 3kg이 이쪽으로 6N 주죠. 사람이 10N, 3kg이 6N.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R자임은 빼야 되겠죠. 10, 6 빼면 얼마? 4. 그 4가 이거예요. 작용 반작용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3kg에 작용하는 R자임은 6이죠. 2kg이 3kg을 미는 6밖에 없어요. 사람은 3kg을 밀지 않아요. 사람은 직접적으로 미는 거는 2kg인 거죠. 그래서 3kg에 작용하는 R자임 이 6이라는 것은 오로지 2kg이 미는 힘 요거예요. 이 문제에서 가속도 구해야 되고요. R자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한테 얼마만큼의 힘을 주는지 계산할 수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평면에 질량이 2kg의 물체와 3kg의 물체가 놓여 있고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10N의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가속도를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속도는 뉴턴 운동 제2법칙 F는 ma를 갖고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F는 ma를 갖고 구해야 되는데, 자,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10입니다. 그죠? 10은 질량이 2kg과 3kg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일 겁니다. 반드시. 가속도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5kg 한꺼번에 쓰고요.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 쓰면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가속도가 얼마? 2m/s 제곱입니다. 조금 전에 두 개를 붙여놓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 때하고 가속도 값이 똑같죠? 그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동일한 겁니다. 숫자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2kg의 R자 힘을 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R자 힘을 구하는 건데요. 2kg에 작용하는 R자 힘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F는 ma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2kg에 작용하는 R자 힘은 2kg 곱하기 가속도 하면 된다고요. 2kg 곱하기 가속도 얼마인가요? 2라고 얘기했잖아요. 2 m/s 제곱. 그래서 얼마? 4N입니다. 3kg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얼마일까요? 3kg에 작용하는 R자 힘. 3kg에 작용하는 R자 힘. F는 ma입니다. 그죠? 이것도 F는 ma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3kg 곱하기 2m/s 제곱 하니까 6N이에요. 이게 오른쪽으로 가속 운동을 할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겠죠. 크기가 똑같겠죠. 이 값이 2라고 했으니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4N, 그게 2kg에 작용하는 R자 힘이에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한 그 6N이 여기는 4N, 6N이 3kg에 작용하는 R자 힘이에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 합하면 10입니다. 10. 이 10N하고 반드시 크기가 같습니다. 내가 10N이라는 힘을 주지만 그 힘은 2kg을 움직이는데 4N만큼 쓰이고 3kg을 움직이는데 6N만큼 쓰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물체를 움직입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kg이 3kg을 얼마만큼 당기느냐? 2kg이 3kg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이거는 3kg이 2kg에 작용하는 힘하고 같습니다. 그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아야 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이거하고 또 이퀄인 게 뭐냐면 실에 걸리는 힘입니다. 실에 걸리는 힘이에요. 만약 이 실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실이 없으면 하고 상상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실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가 안 가겠죠. 다른 말로 하면 얘가 가는데 실이 땡겨서 간다는 거죠. 얘가 가는데 힘이 얼마 필요하죠? 4N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R자 힘이 4니까. 얘가 가려면 4가 필요한데 실이 없으면 안 가. 그러면 실이 얼마로 당기겠어요? 4로 당기는 거죠. 실에 걸리는 힘이 4N이에요. 즉, 이 실은 2kg을 이쪽으로 4N으로 당기고요. 3kg은 이쪽으로 4N을 당길 거예요. 4N.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3kg이 실을 통해서 2kg을 이쪽으로 4로 당기는 거예요. 2kg은 실을 통해서 3을 이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3은 2를 오른쪽으로, 2kg은 3을 왼쪽으로, 4N으로 실을 통해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에 걸리는 힘은 4N이에요. 그래서 요렇게만 이해하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책상 모서리 같은 곳에 곳에 질량이 2kg인 물체와 3kg인 물체가 도로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마찰은 무시하는 겁니다. 앞의 경우에도 모든 마찰은 무시하는 경우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할까요? 아무런 마찰이 없습니다. 마찰이 없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떨어지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얘가 왜 떨어지죠? 얘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은 뭔가요? 중력이죠, 중력. 얘의 중력. 자, 중력 가속도 G를 10m/s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힘을 표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두 경우는 힘이 이미 표시되어 있었지만 여기는 아무리 힘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힘 얼마가 작용하나요?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 중력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mg잖아요. 중력은 mg 3 곱하기 10 30N이 작용하겠죠. 또 무슨 힘이 있을까요? 또 이 물체에도 중력이 있겠죠. 20N 있겠죠. 그런데 바닥면이 이걸 또 얼마로 떠받치고 있나요? 20N으로 떠받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크기가 같아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써야 되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중력과 수직압력은. 그래서 이 물체들은 2kg과 3kg은 오로지 이 30N 때문에 움직여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도가 얼마인지 이 실에 걸리는 장력을 T라고 하겠습니다. 실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인지 2kg이 3kg을 얼마로 당길 건지 3kg이 2kg을 얼마로 당길 건지 그걸 묻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어떤 해설 같은 데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풀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풀지 않겠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펼쳐라.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렇게 질량이 얼마? 2kg. 질량이 얼마? 3kg. 이쪽으로 힘을 얼마? 30N. 이렇게 펼쳐서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얘랑 똑같은 겁니다. 다른 점 한번 찾아보세요. 단 1도 없어요. 오로지 얘를 움직이는 데는 중력밖에 없고요. 이 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꿔줄 뿐이에요.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이 도르래는 방향만 바꿔줍니다.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꿔주기 때문에 이렇게 펼친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전 문제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조금 전 문제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1, 2, 3 숫자만 쓰고 바로 해봅시다. 1. 그죠? 가속도 구해야 되죠. F는 MA. 그죠? F는 MA. F가 얼마입니까? 30이에요. 그죠? 30은 질량이 5예요. 그죠? 5 곱하기 가속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 6m/s 제곱. 자, 요 놈의 가속도가 요 놈이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오른쪽으로 6m/s 제곱으로 움직이고요. 얘도 6m/s 제곱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R자임, 두 번째 계산해야 될 거는 R자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R자임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맨날 공식 써서 안 하겠습니다. F는 MA 하면 되잖아요. MA 빨간색이라서 빨갛게 표시합니다. MA 12N. 여기 12N의 R자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R자임 얼마? MA 얼마? 18N. 두 개 합하니 30. 맞죠? 세 번째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세 번째 실에 걸리는 장력은 얼마일까요? 장력. 자, 실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2kg이 안 가요. 2kg이 가는데 12가 필요해요. 실이 12로 당기는 거겠죠. 그래서 장력은 12N입니다. 12N.
실이 2kg을 12N으로 당길 거고요. 반작용에 의해서 실이 또 3kg도 12N으로 당길 거예요. 3kg이 이 실을 통해서 2kg을 12로 당기니 2kg도 실을 통해서 3kg을 12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력은 12예요. 12. 2kg에 작용하는 R자임은 12라고 했는데 그 12는 실이 당기기 때문에 10입니다. 맞죠? 3kg에 작용하는 R자임은 18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중력이 30으로 당겨요. 중력이 30으로 당기는데 왜 18이냐? 실이 반대로 12로 당기잖아요. 중력은 오른쪽으로 30, 실은 왼쪽으로 12. 두 개 방향이 반대니까 빼기 해야 되죠. 빼기 하면 18N의 R자임이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런 문제는 펼치면 조금 전 케이스 2로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천장에 도르래가 매달려 있고요. 그 도르래의 실을 통해서 2kg의 물체와 3kg의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도르래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힘을 표시해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2kg, 3kg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3kg은 아래로 내려갈 테고요. 2kg은 위로 올라가겠죠. 무엇 때문에? 왜?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면요. 중력이 얼마 작용하나요? 30N 작용하겠죠. 이거밖에 없나요? 여기도 있겠죠? 여기도 얼마? 20N이 작용하죠. 오른쪽으로는 30N, 왼쪽 거는 20N으로 당겨요. 그러면 30이 더 크니까 3kg짜리는 밑으로 가속될 거고요. 2kg짜리는 위로 가속되겠죠. 이게 힘이 R자임이 이쪽으로 있으면 이쪽으로 점점점 빨라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점점점 빨라지겠죠. 방향은 서로 반대지만 그 가속도의 크기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같을 거예요. 이게 플러스면 이건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해도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이런 문제도 가속도가 얼마인지 묻고요. 여기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인지 묻고요. R자임이 얼마인지 묻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한번 살펴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펼쳐라. 얘도 펼쳐라. 펼치면 돼요. 수평면에 있는 걸로 펼쳐버리면 돼요. 자, 수평면에 질량이 얼마짜리? 2kg짜리와 질량이 얼마짜리? 3kg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도로래 빼고 이렇게 펼치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힘을 얼마 주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30N의 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하고 다른 거는 왼쪽으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20N이. 맞나요? 오른쪽으로 30, 왼쪽으로 20 이런 상황일 뿐이에요. 이제 질량은 2kg, 3kg.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가속도 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속도 F는 MA 이용하면 됩니다. F가 얼마인가요? 이 전체에 작용하는 R자힘 F가 얼마인가요? 오른쪽으로 30, 왼쪽으로 20이면 10이죠. 힘은 10입니다. 10은 질량은 얼마인가요? 한꺼번에 움직일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M 5kg입니다. 곱하기 A.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 2m/s 제곱이죠. 그죠? 가속도 2m/s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표시해 봅시다. 얘의 가속도가 2m/s 제곱이에요. 얘의 가속도도 2m/s 제곱입니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2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나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R자임을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R자임 구하는 겁니다. R자임은 F는 MA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MA. 질량 가속도 얼마? 4N. MA 얼마? 6N이에요. 6N. 그래서 R자임은 4N하고 얼마? 6N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장력 T가 얼마냐 물어요. 이 장력이 얼마일 거냐?
요게 조금 전 상황하고 조금 전에 이게 없던 거잖아요. 20N이 없던 거잖아요. 조금 전 상황보다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장력이 2kg을 오른쪽으로 당기겠죠, 그죠? 3kg을 왼쪽으로 당길 거예요, 그죠? 맞나요? 조금 전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당겨요, 장력이. 그죠? 그러면 2kg에 작용하는 R자임은 4라고 했습니다. 4. 그런데 2kg에 작용하는 힘은 20도 있고 장력도 있는 거예요. 이 20하고 이 장력을 합한 게 4여야 돼요.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이 값은 16 아니면 24겠죠. 16이어야 될까요? 24여야 될까요? 4 되려면 차이값이 4나야 돼야 되냐? 얘랑 차이값이 4 돼야 되니까 24이거나 16이어야 되는데 16은 안 돼요. 왜냐하면 16이면 이게 더 크잖아요. 이게 더 크면 그 가속도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어야 되죠. 근데 가속도가 오른쪽이라 그랬으니까 얘보다 장력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장력은 24가 되는 거예요. 24. 맞나요? 이게 24면 이것도 24예요. 24면 30이고 24면 6 맞나요? 맞죠. 다 맞는 거죠. 이게 16이면 말이 안 돼요. 16이면 이거하고 차이는 4. 그래서 4가 나올 것 같지만 크기는 여기가 16이면 30하고 16하고는 14의 R자임이 생겨야 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4여야 돼요. 그래서 R자임 장력은 24N이다. 조금 전 세 번째 경우하고 네 번째 경우가 동일한 상황처럼 보여요. 질량도 같고요. 이렇게 매달려 있느냐, 책상 모서리에 매달려 있느냐의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그죠? 이 차이밖에 없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좀 차이가 나죠. 가속도도 다르고요. 힘도 다르고요. 장력도 달라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장력이. 어디가 더 큰 장력이 걸리나요? 여기가 훨씬 더 큰 장력이 걸리죠. 실이 훨씬 더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 끌어올리는 거죠. 그죠? 우리 실생활에서 엘리베이터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기도 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자세히는 안 봤지만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항 같은 데 가면 사람이 타고요. 여기 사람이 타고요. 반대쪽에서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곳 있죠. 그런 게 공항 같은 데 보면 노출된 엘리베이터에 그런 게 보여요. 엘리베이터나 공사장에서 물건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 많이 이용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 장력이 매우 중요하죠. 이 실의 힘이 얼마 걸리는지를 모르고 막 들어올리면 물체가 운반되는 중에 실이 끊어지죠. 끊어져서 밑에 인부들이 다칠 수도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다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뭐 승차 인원수 이런 것들이 한계가 딱 있잖아요. 제한이 있어요. 그런 게 너무 많이 타면 이 줄이 못 견디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인원수보다 한두 명, 뭐 서너 명 더 탄다고 해서 끊어주면 곤란하겠죠. 원래 그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견딜 수 있겠지만 자꾸 많이 타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지요. 실생활에서 매우 많이 응용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요. 네 가지 경우를 살펴봤는데 네 가지 경우가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가 다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풀이 방법은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펼쳐놓고 생각하면 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가속도 물어보고요. R자임 물어보고요. 서로가 서로한테 작용하는 힘, 그게 장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라고 그랬고요.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물리학 1 수능 특강 18쪽 19쪽으로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18쪽 19쪽에 한 페이지 다가 그 두 페이지인데 그 양쪽 페이지 모두 다 이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서 혹시 이렇게 공부한다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 좀 살펴서 잘 안 되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곧 개학할 것 같으니까 개학하면 물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